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시장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있고 S&P 500 지수를 보면 상승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광범위한 섹터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징적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가 높다는 발언 이후 연일 카드사와 은행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카드사 대표 주식인 비자가 4% 이상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가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죠. 하지만 전체 추세적인 하방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기술주로 순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은 어제 신고가 경신했어요. 기술주 중에서는 계속해서 빅테크보다는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SOXX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한쪽 섹터의 약세가 곧 다른 섹터의 약진을 부르는 로테이션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SPX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 7천선을 향해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7천선 부근의 콜푼 모두 감마 절대값이 매우 큰 상황이에요. 마치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피닝 효과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충돌 지점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강한 심리적 저항 구간이라 단기 되돌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미국 증시 순환매 장세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주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저항으로 작용하던 94K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어요. 기존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요.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어떤 기관이 이를 규제할지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 정의가 부재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 기관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법안이죠. 또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성도 부여하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인 이더리움도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가는 알트코인 순환매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현재는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1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 상원의 법안 수정 심사는 1월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등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개인적으로는 표결이 늦춰진 것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더 코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기대감에 의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 시간이 더 늘어난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경우 98에서 101K 구간 1차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 구간 저항 체크할 생각입니다. 스트래티지가 특징적인데 어제 1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간봉 기준으로 200EMA 위로 작년 10월 이후 처음 올라타기도 했고요. 스트래티지는 11월부터 하방 베이스를 다졌고 특히 최근 한 달은 역헤드 숄더로 전개가 됐어요. 닉네임은 명확하게 170달러 선입니다. 패턴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숄더가 왼쪽보다 거래 범위와 시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매도 압력 고갈 신호에 가까워요. 거래량의 경우 스트래티지는 구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변동성 그리고 옵션 해지 영향이 커서 거래량이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비트코인 모멘텀과 연계해서 전략 수립하는 게 유효하다 봐요. 최근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에 비해 언더퍼폼한 것도 맞아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전개되면 반등 모멘텀 이어질 것 같아요. 현재 스트래티지가 절대적 저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구간은 과열 프리미엄이 빠진 상대적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가총액을 보유 비트코인 가치로 나눈 M&AV가 1.06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거의 프리미엄 없이 사는 구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강세 구간에는 거의 1.4에서 2 수준이었죠. 과열이 극단이었을 때는 2.5 이상이었고요. 과거에는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와 스토리 프리미엄으로 M&AV가 과도하게 확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차례 큰 디레이팅을 겪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재 변동성과 1년 변동성이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는 투자용이 아니라 트레이딩 자산이라는 방증입니다. 즉 그만큼 옵션 및 돌파 매매가 유효하다 볼 수 있겠죠. 리스크라고 하면 MSCI 불확실 속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부채와 순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역배열 흐름에 있기도 하고요. 이를 인지하고 단기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면 유리한 손익비 매매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트래티지 패턴 기반으로 목표가 산정 시 190 수준으로 잡을 수 있고 이는 1차 저항이라 봐요. 돌파 시 240까지 상방룸이 크게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168 이탈 마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트레이딩 유효하다 보고 있으니 참고해서 전략 수립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